이번 영상에서는 계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얻어가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좌로 분산을 하여서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하나의 증권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그거 한 개로 쭉 밀어붙였지만 나에게 맞는 HTS를 찾게 되니까 은행에 가서 증권사 종류별로 계좌를 한 개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HTS를 증권사마다 다 이용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저에게 맞는 증권사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던 이 증권사가 저에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HTS를 찾기 위해서 증권사별로 계좌를 다 만들었으니까 그 증권사 계좌들이 그 HTS를 이용 안 한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거를 공모주 청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 계좌를 나누는 투자에 대해서 좀 활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았고 뭐 요즘에는 이 계좌 만드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그 증권사 관련된 은행에 가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라고 그냥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계좌가 쉽게 개설이 됩니다. HTS는 자신에게 맞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의 HTS로 종목을 찾아서 단타를 치고 그리고 스윙 종목이나 다른 유형의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다른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에 그냥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HTS로 찾아낸 뒤에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HTS는 자신에게 맞는 거, 자기가 보기 편한 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 저는 그냥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매를 다 했습니다. 한 개의 계좌에서 단타도 치고 스윙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 매매도 하고 모든 매매를 짬뽕으로 섞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매매 일지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보여주는 것은 누적 수익 금액이나 수익률일 텐데 너무 짬뽕으로 섞어버려서 한눈에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좌를 분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처음에 나에게 맞는 HTS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좌를 만들었던 게 이제는 공모주 청약할 때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할 돈을 제외한 여윳돈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인다면은 그 여윳돈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공모주 청약으로 굴려볼 예정이며 왜 계좌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표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단타, 오버나잇 스윙, 중기, 장기, 연습용 이렇게 큰 틀로 나눌 수 있고 이 매매 방법에 매매 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타는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연습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제가 깡통을 찼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모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의 투자로 매매를 많이 했지만 이 모의 투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에 주문을 넣으면 여기서 내가 5,000주를 살 거다.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이 5,000주를 잡아먹으면서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거래가 5,000주가 되어야지 이게 나한테 모의 투자 물량이 들어오고 이 모의 투자의 수수료 세금 또한 1%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투자와 좀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들어서 예전에는 모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실제 돈을 넣고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이기 때문에 큰 돈은 넣지 않습니다. 한 500에서 1000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은 기업으로 따지자면 그냥 개발 투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서 그게
그 계좌에 달마다 누적 수익을 확인하면서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실제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그 계좌에서 수익금을 불려나가기 때문에 연습용 계좌는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습용 계좌만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한다고 계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저의 습관이고 계좌가 그렇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한 개씩만 가지고만 있어도 되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개씩으로 줄여버리고 싶습니다. 단타 계좌는 주로 사용하는 게 키움증권이랑 삼성증권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버나잇이나 스윙도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 제가 지금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홍보는 아니지만 세 가지 증권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쓰는 거랑 그리고 나머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 두 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뜸합니다. 나머지 계좌들은 다른 증권사의 계좌들은 나중에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써먹을 생각이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단타는 연습용 계좌에서 끌어와가지고 이 단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매 방법들을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 계좌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단타 이렇게 분야가 있지만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냥 초단타, 완전 스캘핑 그런 매매를 하는 계좌가 있고 아니면은 하루 동안 사가지고 오늘 하루는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계좌가 있고 이 단타 계좌만 해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매매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매매 시기,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안 좋을 때 그냥 무작정 주식을 보유하다 보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손실이 나고선 지금 전체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종목이 현재 신저가 상태라고 하죠. 신저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절반 되는 종목들이 전체 종목의 절반이 지금 신저가가 나왔고 이렇게 매매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매매 시기를 잘 신경을 안 쓰는데 그냥 주식을 보유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시기라면은 제가 여태껏 계속 설명드린 이 황금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매 시기를 잘 잡을 수 있고 이 매매 시기만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잃기에는 힘듭니다. 돈을 잃는 것도 힘들고 매매 시기를 잘 지키고 피해야 될 종목들만 피한다면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도 힘듭니다. 나중에 장이 좋을 때 이 매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들어갔을 때 스윙이나 중개나 장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 이런 막대 먹은 시장에서 무작정 주식을 보유한다. 작년부터. 이거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또 다른 곳으로 새버렸는데 아무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단타 계좌와 나머지 계좌들을 나누는 이유가 단타로 대응을 하면 단타 습관이 너무 배어가지고 실시간 잔고에서 스윙으로 진입한 종목도 마이너스 한 2, 3%가 되면 단타 계좌처럼 그거를 스윙 목적으로 샀는데 단타 계좌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되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약간 눌릴 때 겁을 먹어가지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윙 투자는 키움에도 있긴 하지만 다른 증권사에 보내가지고
다른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을 때 스윙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봅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 주가를 보고선 판단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중에 대응을 할 때는 한 마이너스 5% 이상 좀 심각하게 떨어진다 생각을 할 때 장중에 대응하지, 웬만하면 스윙을 할 때는 하루 종일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눌리는 구간이 항상 막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윙 투자를 할 때 다른 증권사 계좌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서 넣는 것이지, 스윙이나 뭐 중기나 장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다른 계좌에 넣는 게 좋고, 단타 계좌는 무조건 단타용으로만, 다른 목적이 아니고 무조건 단타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이 주식을 하룻밤 들고 가는 것인데, 장이 좋을 때나 장이 좋을 때도 할 수 있고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단기 반등 시, 하락장에서 이런 단기 반등 시, 하락장에서 이렇게 빨간색 봉이 많이 나오고 단기간에 반등을 해줄 것 같다, 이럴 때 오버나잇 계좌에 집어넣습니다. 오버나잇은 가끔씩 단타와 같이 이용할 때도 있지만 계좌를 나눠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매매 방법별로 운용을 한다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익을 보고선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내동매매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계좌 한 개로만 운용을 한다. 계좌 한 개로만 운용을 하는데 스윙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가지고 그날 단타를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찍혀 있으니까 그게 도저히 멘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 500만원이 다른 스윙 계좌에 박혀 있으면은 단타 치는 계좌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게 손절을 하고서 마이너스 500이 찍혀 있다.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500이 찍혀 있다 해도 문제입니다. 플러스 500이 찍혀 있다면 이 500만 원은 어차피 번 거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비중을 실어야겠다. 뭐 계획이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계좌는 무조건 나누는 게 좋으며, 단타를 안 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단타를 안 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런 계좌들을 다 통합해서 해놓으면 상관없고, 제가 이렇게 계좌를 나누는 이유가 이 단타 때문입니다. 이 단타를 칠 때 이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현손익에 단타 실현손익이 아니고 다른 실현손익이 찍혀 있다면 그게 단타를 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게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되어 있으면 단타를 칠 때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칠 때 이 종목에서 40만원만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을 40만원이 줄 때도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500이니까 마이너스 500에서 40이면 4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가가 바뀔 수 있고 줄 때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막기 위해서 계좌를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 있지만 조만간 최대한 계좌를 합칠 예정입니다. 단타 계좌는 한 개로, 그리고 오버나잇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통합해가지고 나머지 계좌로. 저도 지금 솔직히 계좌가 너무 많으니까 어지럽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가끔씩은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연습용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A라는 매매에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또 B라는 매매 방법으로 한 달 동안 연습하고, A, B, C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연습을 하면 좋기 때문에 연습용 계좌는 개인적으로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계좌는 많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분류를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실수와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